안녕하세요. 핀테크가 만든 변화의 기회 진행을 맡은 장현재입니다. 금융사들만이 영위하던 금융산업에 비금융산업이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산업 내에서 은행과 IT 기업 간 혹은 IT 기업과 IT 기업 간의 경쟁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핀테크 또 테크핀 같은 용어가 금융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들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숙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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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나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 최근 한 달 동안 은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몇 번 정도 다녀오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 것 네,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비슷한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행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은행 서비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은행 서비스의 플랫폼이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대면으로 창구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또 ATM으로 전환됐다면 지금은 인터넷 뱅크 혹은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해서 은행 서비스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그게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 드려보면요. 지금 우리 국내의 금융산업의 지점, 영업 점포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자산 경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금융 서비스가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지점이 줄어들는데 그러면 금융산업의 규모도 같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네, 금융산업의 규모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지점이 줄어드는데 금융산업의 규모가 계속 늘어날까? 그것은 대면 서비스가 줄어들 뿐이지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대면 서비스라는 아날로그식 은행 서비스에서 인터넷 뱅킹이라는 디지털 기반 은행 서비스로의 전환,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과정에서 핀테크와 테크핀이 격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핀테크는 뭔가요? 네, 핀테크는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합성어입니다. 파이낸스라는 단어와 테크놀로지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영어에선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주어가 파이낸스니까 다시 말하면 금융기업이, 금융사가 이들이 제공하고 있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크놀로지를 도입해서 IT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모바일로도 담아내 볼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신한은행이 이들이 제공하던 은행 서비스를 우리 솔뱅크라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로 전환해 볼까? 소비자들이 모바일로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볼까? 이런 노력들, 다시 말해서 금융사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는 그런 노력, 그게 바로 핀테크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테크핀이라는 용어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테크핀은요, 반대로 주어가 바뀌었죠. 반대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이들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포털 서비스도 제공하고 SNS 서비스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살 수 있게 해주고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도 전달해 볼까 하는 노력이 이제 테크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 건가요? 소위 송금이라는 영역, 지급결제라는 영역, 뭐 자산관리, 대출중개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원래는 금융산업 내에 금융 강자들이 누리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해서 이런 각각의 금융 서비스를
더 잘 전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빅테크 기업하면 가장 대명사처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가파, 그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또 애플. 하나 더 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가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팜이라는 빅테크 기업이 있고 또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우리는 이제 베트라고 보통 표현하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글로벌리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JP 몰건을 비롯해서 기업들 쭉 나열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자본력, 자금 규모를 이용해서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오히려 차원이 다른 금융 서비스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또 보험 서비스, 대출 중개 이런 다양한 서비스로 계속 금융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규제도 좀 차별화를 받아요. 금융 서비스가 워낙 규제 산업이잖아요. 근데 금융 기업들은 이 규제의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전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막 진출하면서 어떤 실제 상황이 연출되냐면 세계적인 글로벌리 탑 30대 금융사들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이 가파 빅테크 기업들 혹은 베트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런 자산력 또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차별화된 그 규제 환경 그리고 금융산업들이 그동안 많은 금융기업들이 계속 만들어 왔던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뭐 ATM도 하나의 인프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 ATM기 하나 제공하지 않고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만큼 수익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굉장히 강력한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 인근에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플랫폼 기업들로 대표되는 테크핀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비자들은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업의 접점까지 가야만 했었어요.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럼 자동차 매장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보험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험 설계사를 만나야만 했었어요. 뭐 식자재가 필요하다. 그럼 편의점이든 마트든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은요. 그 기업 접점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라 한다면 이미 나는 SNS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미 나는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어요. 이미 나는 여러 가지 컨택트 포인트를 갖고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고객의 더 기업 접점을 가로막고 가운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기업 접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택시를 이용하려면 큰 길까지 가서 택시 기사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흔들어야만 택시를 탔어요. 그죠? 기업 접점까지 갔던 거죠. 근데 기업 접점까지 갈 필요 없이 이 SNS 플랫폼 상에서 카카오 택시 플랫폼 상에서 택시 서비스를 내 손 안에서 부를 수 있게 바뀐 거죠. 은행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모든 금융 서비스마저도 기업 접점까지 가야만 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이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 뭐 플랫폼만 구축하면 자동차를 팔든 옷을 팔든 은행 서비스를 팔든 아무 문제가 없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기업 접점까지 안 가도 그 플랫폼 기업 안에서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를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오히려 기업 접점에서 제공하던 기업들의 서비스보다 더 잘 전달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과거의 이 경쟁력 하면요. 기업들이 어떻게
제품을 더 품질 좋게 만들까? 어떻게 저렴하게 만들까? 제품 경쟁력이었어요. 어떻게 이 서비스를 더 잘 만들어 볼까?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볼까? 제품과 서비스의 그 경쟁력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따윈 중요치 않다. 소위 누가 더 범용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가? 이 경쟁력의 근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초로 한 금융 서비스 진출은 이 금융사들로 하여금, 물론 금융산업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이 다 해당될 텐데요. 이 내가 어떻게 범용화된 플랫폼이 될까? 나 스스로 플랫폼 기업이 되자 하는 시사점을 전달하고요. 적어도 플랫폼을 활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경제를 연구하고 뭐 강의하고 칼럼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도 플랫폼을 활용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또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 강의 이 매주 채널을 통해서 45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강의를 매주 전달하고 있거든요. 역시 플랫폼을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역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축하고 내가 스스로 플랫폼 기업이 되기 어렵다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기업 전략의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이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금융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그 거대한 이 거대한 파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용한 플랫폼을 개발해 범용화에 주력하고 또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대면 서비스 이상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김광석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